강민의 잡지사 4월호 11번째 페이지. 잡지사 창립 이래 총 133번의 화요일이 있었는데요. 그중 128번의 화요일을 함께 해주신 화남자입니다.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네, 오늘이 또 마침 불화자를 쓰는 화요일인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울산, 경북, 경남 지역의 대형 산불, 여의도 면적의 166배에 달하는 임야를 전소시키고 녹화일 기준으로 31명의 사망자를 포함해서 76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이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과 또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요. 또 봄철 산불 피해가 없도록 우리가 다 같이 작은 것 하나에도 좀 주의를 기울여 보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큰 화재 사고가 옛날에도 물론 있었을 텐데 지금과 같은 소방 시스템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불을 껐을까 이런 점이 궁금해져서 이 시간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 조선의 화재 사고 그리고 소방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일단 조선에도 뭐 대형 화재 사건에 대한 기록 같은 게 당연히 남아 있겠죠. 네, 우리나라 주요 건축물들이 이제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화재에 취약했고 실제로 불도 많이 났습니다. 네. 그리고 또 화재가 지금과 다르게 어떻게 보면은 뭐 방비하거나 또 때에 따라서는 뭐 진화를 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그 피해가 이제 곳곳에서 보고가 올라왔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뭐 그 내용들을 좀 어떻게 보면 거기 있는 사람들 위로한다거나 또는 뭐 후속 조치를 취한다거나 하는 기사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화재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충격적인 어마어마한 대화재가 있었는데 바로 그게 조선시대 세종 때 한양에서 세종 때요? 예, 서울에서 한양에서? 네, 일어난 화재였습니다. 네. 당시 이제 그 기록을 보면은 이제 어마어마한 어떤 피해 상황을 전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인순부의 종 장룡의 집에서 이제 불이 나서 이제 쭉 퍼졌다라고 하는데 그 기록을 보면은 중부에 있었던 인가 1630호, 남부에 350호, 동부에 190호, 그러니까 합치면 한 2200채 정도의 가옥이 불에 탔고요. 2200채? 네. 그리고 인명의 피해는 그때 이제 확인한 거는 남자 9명, 여자 23명이지만 불에 타서 죽은 사람은 전체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이 나오고 있어서 그 피해가 실제로는 수백 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을 거로 보여지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어마어마했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돼서 실제로 이게 이제 그 중부에서 불이 타서 종각까지 이제 퍼지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종각 일대가 이제 종로로 되어 있었는데 네. 여기까지 이제 불에 탔었고 나중에는 이게 그 창덕궁하고 종묘까지 위험하다. 이런 어떤 내용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이제 큰 불이 났는데도 당대 이 화재 진압이 좀 늦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중심에 있어야 할 세종대왕이 네. 당시 군사훈련 때문에 세자였던 그러니까 나중에 문종이 되죠. 네네. 세자하고 강원도에 가 있었어요. 아, 자리를 비우셨구나. 네, 예. 그러니까 여기에 컨트롤 타워가 없었던 부분들이 이제 문제였었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신하들은 누구 입을 보고 있었냐면 소원왕후 심씨 왕비의 입을 보고 있었고요. 다음 결정권자는 왕비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왕비가 또 당시 이제 임신 상태였기 때문에 또 행동이 좀 이렇게 민첩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었던 거죠. 네. 이제 그럼에도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조처들을 취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당대 이제 기록을 보면은 세종실록 지리지에 한양 내 민가가 한 1만 7천 호 정도가 되니까 이걸 기준으로 하면 민가가 13%, 14% 정도가 불에 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큰 피해가 났고 그 다음 날 또 200채가 불에 타는 또 추가 화재가 일어나기도 했고 다 끄지 못했군요. 그리고 이제 이때 또 하나 문제가 이제 화재가 나서 사람들이 도망을 가잖아요. 네. 그럼 집이 비어 있으니까 도둑들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 와중에 네. 털어먹으려고? 네, 그런 어떤 혼란의 시기가 이때 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세종연간은 좀 이렇게 통치가 잘 되어서 태평성대라고 하니까 네, 이런 일이 있는 줄 안정되었다라고 몰랐어요. 하지만 네. 굉장히 큰 재난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양 민가의 14%가 이제 타버리고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대형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세종이 그 강원도에서 한양으로 돌아와서 바로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보고를 받고 어떤 대책을 내리나요? 네, 그러니까 보고도 받고 이제 현장의 화재 상황들에 대한 전반적인 아마 점검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일어난 화재는 어쩔 수 없고 뭐 이재민을 구하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이니까요. 그럼 이제 향후에 이제 새롭게 다시 한양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건설해 나가야 되는데 이 화재의 취약한 부분이 뭔지를 조사를 했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몇 개의 그 문제점들이 이제 드러났는데 어떤 문제죠? 대표적으로 이제 집과 집 사이가 거리가 너무 좁았던 거예요. 아, 옮겨붙기 쉬웠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큰 뭐 바람이 불기 전까지는 대체로 이제 집과 집은 연결되어 있을 때 화재가 나는데 그게 너무 촘촘하고 그다음에 어떤 지역과 지역 보통 이제 방 그다음에 부 이런 걸로 구분을 했었는데 네. 이 방과 부의 구분점을 나누는 도로도 너무 폭이 좁았던 겁니다. 도로도 좁았다. 그래서 이제 도로의 폭을 넓히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불을 끄려고 하는데 방화수를 쓸 수 있는 우물이 없었던 거예요. 물이 예, 그래서 없었어요. 우물을 설치해라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방화수를 좀 확보를 하고 네. 이제 더불어서 이제 고민했던 게 뭐냐면 이게 불이 났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부랴부랴만 하는 거예요. 그럼 부랴부랴하면 누가 꺼야 되는데 그렇죠. 끌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받은 군인이라고 하더라도 불을 끄는 거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때 이제 세종대왕 머릿속에는 뭐가 생각이 들었었냐면 불 끄는 네.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겠다. 아, 그 전에는 그런 집단이 없었던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 끄는 전문가 집단으로 고민을 했던 게 바로 뭐냐면 네. 금화, 그러니까 화재를 막는 도감이 이제 임시관청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금화 도감을 이때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설치합니다. 금화 도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소방청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죠.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은 소방청, 소방서의 원조, 시조가 이제 이때 처음 등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예. 당시 이제 금화도감 안에는 이제 24명으로 이제 금화군, 그러니까 이제 불을 끄는 훈련을 받은 요원들이 이제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이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제 문제는 또 이렇게 금화도감을 만들고 나니까 예. 큰 불이 안 나요. 아, 좀 빨리 투입을 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훈련을 투입해볼 맡겼는데- 사건이 있으면 안 되지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안 나니까 네. 이제 그 시간이 세종 문종년간 지나면서 이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굳이 금화도감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필요한데.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예 없애기는 그렇고 당시에 이제 세종은 이미 이제 일정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임금님이었으니까 세종대왕이 만든 거는 쉽게 못 없앱니다. 아, 예,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금화도감 자체가 이제 약간 역할이 좀 불분명하니까 그러면 그 성을 이렇게 보수하는 관청이 또 있었거든요. 네. 수성도감이라고. 아. 그러면 요 두 개를 합칩시다. 그래서 수성금화도감을 만듭시다. 겸업을 해라. 네,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예. 나중에 이제 세조 때 야, 그래도 성 쌓는 것과 불 끄는 거는 다른데 이거 별개로 다시 분리시켜야 된다. 라고 하면서 세조 때 여기에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도감이 들어간 건 임시관청인데 네. 정식 관청이라고 하는 수성 금화사라고 하는 관청을 만들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50명의 소방대원을 두게 되는데 당시에 소방대원을 가리켰던 이름이 멸화군. 아, 불을 멸한다. 불을 없애버린다. 라고는 이름으로 붙여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네. 이제 임시관청에서 정식 관청으로 발족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멸화군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불을 막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실록에 나와 있기도 하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불을 끄는 사목을 도총부, 병조, 공조, 한성부에 내려주었는데 그 사목에 이르기를 문서가 있고 전곡이 있는 여러 관사는 방화장을 쌓을 것. 불을 끄는 군사 50인을 정하여 도끼 20개, 철구 15개, 숭마금 5개를 주고 종로에 올라가서 망을 보게 할 것 등등의 어떤 규정이 있는데 말이 어렵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항목은 간단한데요. 그러니까 문서가 있고, 그러니까 돈과 곡식이 있는 관청들은 그러니까 방화담을 쌓아라, 방화벽을 쌓아라라는 거거든요. 예, 예. 방화벽이라는 게 이제 실제로 우리가 한옥 가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그 주춧돌이 있고, 그다음에 기둥이 있고, 이제 흙벽이 있잖아요. 아, 예. 근데 흙벽 부분을 네. 돌로 쌓은 데가 있습니다. 아, 사각형 돌로 그게 처마까지 쭉 올라가요. 예, 예, 예. 그러면 이번에 우리 그때 그 만유정에 큰 화재가 났을 때 방염포를 네. 지붕 밑으로 해서 다 씌웠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지붕 자체는 어지간하면은 불에 안 탑니다. 기와가 있으니까.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기와 밑에 처마부터가 위험한데 거기까지 돌로 쭉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들어오는 불은 어느 정도 막아준다. 막아내니까 이 방화장 그러니까 어떤 담장을 설치를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와 별개로 이제 뒤에 부분이 이제 멸화군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네. 여기에서 이들에게 주어진 도구가 좀 흥미로운데 도끼, 그다음에 쇠갈고리, 철구는 쇠갈고리를 가리키고 네. 숭마금은 삼으로 꼰 동아줄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게 불 끄는 장비 맞나요? 그렇죠. 뭐 호스 이런 건 당연히 없었겠지만 그렇죠. 동화줄이 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들이 불을 끄는 방법이 뭐냐면 예. A라는 집에 불이 났는데 네네. 이 집에 불을 끄기는 힘든 거예요. 한번 불이 올라와 버리면. 그 그럼- 당시 기술로는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이 금화도감의 수성 금화사에서 고민했던 게 바로 금화사에서 고민했던 게 뭐냐면은 네. 이 A라는 집의 불이 B로 옮겨가는 걸 막는 거죠. 아 A는 못 구해. 그렇죠. 대신 B는 우리가 살려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은 A가 불이 붙었을 때 한옥의 구조가 바로 뭐냐면 나무 위에 흙을 쌓고 그 위에 다시 나무를 얹고 기와를 얹거든요. 예, 예. 그 위에 흙과 기와가 있어요. 예. 그럼 기둥을 당기면 무너져요. 무너지면서 불이 꺼집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옮겨붙지 않을 수 있네요. 옮겨붙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이미 불이 너무 많이 붙었다. 네. 이거는 끄더라도 불티가 튈 것 같다. 불똥이 튈 것 같다. 그러면 B는 못 살린다고 보고 네. C는 살리자는 거예요. 아. 그럼 B를 헐어버려요. 멀쩡한 집을. 야. 도끼로 쳐가지고 네네네. 그다음에 쇠 갈고리 걸어갖고 동아줄을 당겨서 네. 끄집어내는 거죠. 아, 소방 작업의 그 중점이 달랐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소화의 개념이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확산을 막는 것이 네. 목표였다고 본다면 그래서 도끼랑 저기 동아줄 이런 게 필요했구나. 쇠갈고리랑. 네, 쇠갈고리랑.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딱 봐서 아 위험하다 그러면 어디까지 살리고 어디까지 못 구할지를 염두에 두고 그러면 여기에 방화선을 치는 양동이 같은데 그럼 물로 막 끄는 건 안 했나요? 끄는 거는 이제 일반 민간인들이 하긴 하죠. 아 민간인들. 네, 하긴 하지만 네. 그렇게 끄기에는 이미 불이 너무 크죠. 커버리고 살수차도 옆으로 없는데.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흥미롭네요. 네, 그래서 관련 기록이 중종 때 뭐 남아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종 때 이제 경복궁 안에서 불이 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복궁 안에서 불이 났는데 이제 불이 그 자선당이라고 하는 세자가 머무는 영역에서 불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불이야만 해요. 아. 그러니까 행동을 사실은 해야 되는데.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그 옆에 이제 경혈에서 물 떠오고 뭐 하는데 사실은 한옥에 불 나는 거 보면 굉장히 무섭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불이야 하니까 이제 신하들이 급해져 갖고 이제 사관하고 그다음에 승지들이 쫓아갔습니다. 네. 화재 현장에. 네. 사람들이 울고만 있고 뭘 할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임금님한테 지금 여기 멸하군을 부릅시다 궁궐 안에. 불러야지. 그러니까 네. 임금님이 빨리 그렇게 하라고. 네. 그러니까 멸하군이 딱 들어오니까 아 그것도 임금을 왜 지금 거치고 있어? 바로 멸하군부터 출동해야지. 아니 멸하군 불 끄라고 있는 데인데. 네, 그래서 예. 이제 수성 금화사에 있는 멸하군을 이제 불러서 예. 이제 불러서 딱 들어와서 보니까 멸하군들이 볼 때 이미 자선당은 안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자선당 옆에 가면은 바로 뭐가 있냐면은 임금님이 머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강령전, 교태전, 사정전 영역이 붙어 있습니다. 아 예. 그럼 여기까지 가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보니까 승화루라고 하는 건물이 있었던 거예요. 이 건물을 이들이 헐어버립니다. 예, 마지노선인 거죠. 그렇죠. 예. 방화선을 여기다 구축해버리니까 자선당만 불에 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근정전 앞에 있었던 그 침전과 그다음에 편전 영역이 네. 온전하게 보존이 되어서 네. 천만 다행이었다. 아. 이 기록이 중종 때 실록으로 야. 남아 있었던 거죠. 불의 확산을 막는 데 중점을 뒀던 당시 멸화군의 소방 작업이었고요. 네. 그럼 이제 사람이 사는 건물이 아니라 뭐 대형 산불 같은 경우에는 뭘 허물어서 옮겨붙는 걸 막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대형 산불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는 불을 끈다, 노력한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도 이제 그 산불 진화대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현대적으로 여러 가지 체계 속에서 안전을 감안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조선시대 산불은 일단 나면은 어쩔 수 없다라는 방법이 없습니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중요 시설을 막고 그다음에 그 화재가 번져 나가는 것을 좀 막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안타깝게도 조선 시대에도 지금과 비슷하게 이번에 이제 경북 지역에 났지만 보통 이제 봄에 우리가 그 큰 화재로 늘 걱정을 하는 동네가 강원도죠. 강원도죠, 강원도. 예, 네. 이라고 하는데 네. 순전연간에 그러니까 1804년에 이 지역에 굉장히 큰 불이 났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 번 걸쳐서 나와 있는데요. 네. 당시 이제 강원 감사 신원조가 그 3월 3일에 큰 바람이 일어나서 삼척, 강릉, 양양, 간성, 고성, 통천 6개 고을의 민가 2,600호가 불에 탔다. 와. 그래서 타 죽은 사람만 61명이었다. 그 한양 화재에 버금가는 정도의 피해. 그렇죠. 그리고 한양은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여기는 6고을이니까 사실은 강원도 일대가 면적이 훨씬 넓었겠죠. 삼척에서부터 지금 금강산까지 다 불에 탄 거예요. 야 어마어마했구나. 네, 진짜. 이런 화재가 이제 일어나게 되니까 이제 나라에서는 뭐 구휼하기 위해서 위의어사도 보내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네.
결국은 이제 이런 화재를 만났을 때 어떻게 보면 후속 작업밖에 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산불을 예방하자. 라는 쪽으로 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긴 뭐 지금도 뭐 헬기에서 물 뿌리고 이 정도가 최선인데. 그러니까요. 그때는 진짜 방법이 없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원래는 그 산불과 관련해서 이제 사제감이라 그래서 목재를 관할하는 관청에서 이제 그 산불을 관리했었는데 네. 나중에 이제 산택사라는 관청이 추가로 생기면서 그러면 이제 이 연못과 그 다음에 산을 관할하는 이 관청에서 이제 산과 관련된 산불과 관련된 것들을 좀 준비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주요 시설들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네. 특히 이제 왕실과 관련한 장소는 이제 산불 피해에 더 신경을 썼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떤 식으로 준비를 했나요? 네, 보통의 이제 산불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가하고 좀 떨어져 있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제 그 산 안에다가 왕실 관련 시설이 들어가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왕릉, 왕릉, 네, 그다음에 그렇죠. 태실. 태실. 그러니까 왕실에서 처음 사람이 태어났을 때 그 태를 묻어놓고 나중에 네. 세자나 왕이 되면 그걸 일정하게 그 시설을 만드는 걸 태봉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 태실은 풍수를 쫓아서 명당이라고 하는 곳에 자리를 잡기 때문에 산 가운데 자리를 잡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 예전에 이제 화재를 통해서 돌로 된 석조 문화재도 손상을 입었었거든요. 산불로.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왕릉이고 그다음에 태실에 있었던 시설이 돌이나 불에 덜 타는 거라고 하더라도 위험하다고 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화재를 막기 위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화소를 설치하는 겁니다. 화소는 뭡니까? 화소라는 게 산불이 A 공간에서 B 공간으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네. 그걸 막기 위해서 수십 미터 또는 수백 미터의 나무나 풀이 없는 지역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방화벽인 거죠. 탈 것들을 아예 없애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외부에서 불이 나더라도 예를 들어서 동구릉에 이제 권원릉이 있다고 하면은 권원릉 주변에 한 500m, 600m 정도는 숲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500m, 600m 밖에는 수십 미터 이상의 화소가 있는 거예요. 맨땅. 맨땅이 있는 예, 거죠. 예, 예. 그럼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조금 뭐 바람에 좀 약할 것 같다 그러면 거기다가 흙으로 뚝도 좀 쌓고요. 그다음에 물기를 좀 이렇게 저렇게 들어오게 해서 거기는 약간 늪지처럼 만듭니다. 예. 그러면은 불이 여기까지 와서 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권원릉 영역은 침범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런데 만에 하나 네. 이 불이 권원릉 안으로 들어왔다. 그럼 어떡하죠? 그럼 이제 쭉 들어오면 제일 보호해야 될 거는 성물도 성물이지만 능침이잖아요. 그렇겠죠. 그럼 네. 능침 뒤에 담장을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곡장이라고. 급하게. 그럼 예. 원래 쌓아놓은 게 있어요. 원래 항상. 예. 항상 이렇게 보면은 곡장이라고 디귿자 모양으로 쌓아놓은 게 있거든요. 예. 저 곡장이 최후 화재 방어선 역할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네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조선 왕릉을 가면 이미 이제 도시화가 돼서 화소가 다 없어졌지만 예.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공간을 만들었고 태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주변에 180m 이내 이외의 공간에는 화소를 설치하고 네. 그다음에 그 안에는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라고 해서 화소와 관련된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금표비, 네. 화소를 알려주는 화소라는 표시가 있는 비석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곳곳에 세워놨었습니다. 지금 우리 조선 왕릉이 대체로 이렇게 잘 보존되어 온 데에는 이런 노력의 덕택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죠? 숙종 때 흥미로운 산불 예방 정책이 하나 나왔다고 하던데요. 이게 좀 흥미롭다고 좀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앞에 이제 화소까지 만들어놨잖아요. 네. 그런데 큰 화재는 아니지만 왕릉 안에서 종종 네. 작은 불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그래서 이제 조사를 했죠. 예, 도대체 예. 왜 불이 나냐? 네. 그랬더니 이제 왕릉 앞에 가면 사실 이제 그 재래를 올리기 위해서 음식도 이제 데우고 이런 작업들을 해서 임시 부엌이 만들어지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데서 불이 나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의외에 약간의 방심을 하면서 불이 나는 게 보였던 겁니다. 어떤 담배. 그때도 산에서 담배를 폈나요? 폈대요. 곤방대 같은 걸로. 그러니까요. 진짜요? 남초를. 그래서 숙종 때 숙종 18년 2월 달에 기록인데요. 뭐가 있냐면은 네. 당초에 임금이 능하네 수목이 무성하여 빽빽하고 가가가 많아서 그러니까 가가라는 건 임시로 설치한 아까 말씀드린 숙소수 같은 겁니다. 예. 이런 게 많아서 화재 염려가 있었는데 네. 남초를 피우니 제발 남초를 엄증하게 금한다. 제발 궁궐에 와서는 신하들이여 노담 담배 피지 마라. 예. 라는 명을 내려서 그때나 지금은 똑같다 진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른데 또 그때랑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숙종 때
노담 정책이 나왔다. 그렇죠. 적어도 산에서는 담배, 남초 금지라는 명이 떨어졌는데 이것도 산불과 관련된 거라고 볼 그러네요, 수가 진짜. 있습니다. 산에서 흡연은 여러분 진짜 금물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럼 당시에 어떤 산불 원인은 뭐 이렇게 뭐 담배 흡연이라든지 부주의한 실수에서 비롯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부주의한 실수보다는 약간의 의도적인 행동 속에서 산불이 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방화가 이제 연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 자신은 여기까지만 불 태우려고 했는데 그 불이 넘어갔다. 여기까지는 왜 불을 태웁니까? 화전. 경작하려고? 경작하려고요. 예. 예전에 화전민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화전민이 많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숲의 울창함이라는 게 지금하고 비교해서 조금은 성겼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들이 생각할 때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여기까지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바람이거나 아니면 이제 뭐 나무가 말랐거나 그럴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진짜.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는 이른바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굉장히 좀 고약한 케이스인데 이제 고위층이 이제 사냥을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몰이꾼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와이 하면서 이제 모리를 그 사냥하는 사람 앞으로 몰아주면 그 사람이 활을 쏴서 뭐 돼지든 그렇죠. 사슴이든 이렇게 예. 잡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좀 귀찮으니까 예. 불을 냅니다. 불로 모는 거예요, 동물을? 네, 그럼 불이 나면 동물들이 도망가죠. 화타닥 놀라가지고 어느 일 방향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예. 그럼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사냥을 하려고 했던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조선시대 성종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충청병사 김서형이라는 사람이 네. 사냥을 위해서 불을 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해미 일대에서 불을 놨는데 아마 충청도 분들은 금방 익숙하실 겁니다. 해미읍성 있는 해미읍성. 예. 거기서 불을 냈는데 그 불이 개심사까지 갑니다. 계심사는 어디예요? 그 옆에 한 10여 킬로 떨어진 곳에 있는 절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까지 불 화재 위험이 나니까 네. 이제 조정에서 도대체 이 산불은 뭐냐 그랬더니 조사를 해봤더니 충청 병사가 네. 사냥하려고 네. 동물 몰려고 네. 그래서 불을 낸 게 이렇게 큰 화재가 됐습니다. 주리를 틀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그러니까요. 예. 이게 뭡니까? 자기 지금 재밌자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일단은 탄핵을 받았는데 예. 이후에 이제 왕실 관련해서 불이 나면은 네. 일단 교수형. 그래. 네. 그다음에 이제 방화가 큰 불로 번질 경우 왕실과 관련이 없어도 교수형. 예. 그리고 일반적인 화전에 의해서 불이 날 경우는 곤장 백대. 그리고 이천리 유배형. 이천리. 우리 익숙한 낱말이죠. 곽책 작가님이 안 보고 있어야 될 텐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처해지게 되면서 네네. 그러면서 이제 화재를 이제 실수로 내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내는 경우에는 또 때에 따라서 실수라도 큰 불이 나는 경우는 처벌을 하는 규칙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야 마땅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선생님 조선에도 일종의 입산 금지 조치가 있었다면서요? 네, 이제 여러 곳에서 이제 화재가 나서 뭐 담배 피지 마라, 화소도 만들고 또 화전하지 마라 이런 어떤 법령들을 만들어서 처벌을 하기도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숲들이라 이런 것들은 아예 못 들어오게 하면은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발화라는 것들은 굉장히 드문 사례니까 네. 그러면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아예 입산을 금지를 시킵니다. 그런 곳은 뭐 지금 같으면 뭐 국립공원이라면은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어떤?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일종의 국립이지만 공원은 아니었던 국립 산림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더 가치가 있는 살림.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종의 군수 물자를 생산할 수 있는 숲. 군수 물자를 숲에서 생산하나요? 그렇죠. 보통은 이제 군수 물자를 숲에서 생산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예. 이 군수 물자라고 하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게 판옥선, 거북선. 배 만드는 나무. 그렇죠. 그리고 당시에는 어지간한 것들은 전부 나무로 만듭니다. 예. 화차 같은 것도 기본 틀은 나무로 만드는데 이럴 때 가공하기 편하고 단단했던 나무가 바로 소나무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소나무는 또 산불에 취약하잖아요. 이번에도 말이 많이 나왔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태안이라든지 이런 국가에서 운영하던 숲들이 있었는데 여기는 아예 민간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숲은 한편으로 지금은 그냥 산림 자원 정도에 그쳤으나 네. 당시에는 일종의 국방 산업하고도 연결되는 중요한 공간이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마치면서 이제 조선의 화재 예방과 관련해서 우리 박광일 선생님께서 한 가지 더 주목하신 부분이 있다면서요. 네, 보통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로 생각하는 것이 소나무인데요. 그렇죠. 여기에도 약간 역사적인 맥락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던 나무는 아무래도 느티나무였던 것 같아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요? 고려 때까지 예, 예. 예를 들어 뭐 배를 만든다거나 어. 아니면 뭔가 목재로 뭔가를 만든다거나 하면은 거의 느티나무를 썼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느티나무의 그 식생이 지금은 정자나무처럼 마을에 하나씩 써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얘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위로 안 크고 옆으로 큽니다. 아 이게 공간이 넓으니까 경쟁자들이 없으니까. 저도 그래서 사실 지금 계속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진행자를 생각은. 2명 놔야 될 거. 근데 예. 뭐 저는 그런 생각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예, 예, 예. 그런데 예전에 고려 때까지만 하더라도 느티나무가 숲이었던 것 같아요. 아 느티나무가 지금 숲을 우리가 이뤘었다. 알고 있는 모습하고는 달랐던 것 같은데 예. 이게 이제 고려 조선 초에 워낙에 많이 잘라서 쓰다 보니까 그 숲이 사라지고 네. 그 자리를 대체한 게 이제 소나무다. 소나무였었고 소나무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국가에서 중요한 제목으로서 네. 썼었는데 네. 그런데 이제 국가에서 생각할 때 이 숲만큼 중요한 또 하나의 숲이 있다. 이거는 꼭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게 바로 참나무 숲입니다. 참나무도 중요했나요? 네, 이 참나무는 목재로서는 너무 단단해서 쓰기가 좀 어려웠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참이라는 이름이 붙은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예. 여기서 나오는 상수리나 도토리가 구황작물로서 굉장히 중요한 식물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아, 식량으로.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먹을 거에 대한 큰 고민이 없었으나 한반도는 단군 이래로 늘 봄부터 그 다음에 그 가을 그 첫 수확을 보리 수확을 여름에 보리 수확을 할 때까지는 보릿고개가 있었거든요. 예, 예. 이때를 버텨내기 위해서는 지난 겨울에 보관해 놓았던 도토리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나무로서의 숲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나무가 삶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나 보면은 네. 참나무 숲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네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네. 조선왕릉에 가보시면은 소나무 숲보다 사실은 참나무가 훨씬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굴참나무, 갈참나무 이런 식으로 해서 참나무 굉장히 많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소나무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네. 참나무, 화렵수였던 참나무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여기에는 또 그런 어떤 민생과 관련된 그러네요. 의미를 예. 담아서 보호하고자 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숲은 이제 가꾸고 보기에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자원으로서의 의미,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사람들과 삶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를 같이 고민하면서 조금 앞으로 이 숲을 만들어가는데 좀 해결점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준비한 사진이 있으시다고 하던데. 네, 그래서 이제 예전이나 지금이나 산은 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삶의 기반이었기 때문에 너도 나도 산불 조심. 을 해놨는데 한자로 않게. 적어놓으면 잘 모르니까 아까 금표 이런 거 화소 이런 거 한자로 적어놨거든요. 예예예. 그런데 한글로 적어놓자라고 어. 해갖고 산불 조심. 아 문경세제의 산불 듀심이라고. 근데 아직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리고 저게 되게 오래된 글씨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신기하다. 네, 그래서 이제 예전 사람들에게도 네. 다른 거는 몰라도 당신들 네. 남초는 숲 밖에서 산 밖에서 피어라. 뭐 경북도청에서 세워놓은 느낌인데 또 그렇습니다. 오래된 거구나. 예. 네.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 그러네요. 조상들 역시 산불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그쵸. 했으니까 예. 향후에도 더 조심조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산에서는 노담하는 네가 좋아요. 백성들의 삶과 터전을 앗아가는 산불이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가장 두려운 존재이기도 하고 또 경계해야 할 재난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화재 사건과 또 관련 정책들을 살펴봤습니다. 박광일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